방학 되면 많은 아이들이 연수를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겨울방학 영어 집중 캠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 공교육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그 영어 격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공교육이 풀어야 할 문제고 저희 EBS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또 우리 공교육이 가야 할 또 길을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이디 크라이팍님은요. 학교 점수 잘 맞기 위한 영어 공부는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어 공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면서 언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셨네요. 예, 그리고 또 아이디 선배맘 애플갓님은요. 정책이 너무 쉽사리 변해서 실효를 거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진짜 이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학부모의 짐을 더 얹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영어 교육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떤 외부 요인을 별로 받지 않고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저희가 이번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기반을 닦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토크앤이슈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요, 2010년도 대한민국 영어 교육 백서 3부작 시리즈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2부 영어 공교육에 바란다를 주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 강화팀의 오석환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를 보다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외우기 위주의 수업은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말하고 듣기 위주의 영어로 교육 방법이 변하면서 영어의 문법에 대한 강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은 영어의 뼈대. 외국어를 공부함에 있어 문법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영어 문법 공부.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영어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토크앤이슈 영어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의 문법 공부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EBS 랑에서 나의 영문법 플래너를 맡고 계신 윤희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윤희랑 선생님 지금 EBS랑에서 영문법 강의를 맡고 계시는데요. 주로 그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10대는 중고등학생들이 많고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려고. 그리고 20대는 토익, 토플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30대 가면 직장인들이 이제 승진 시험 때문에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40대 넘어서는 되게 독특한 게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 공부하시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요새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영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 영어 단어 수, 아는 그렇죠. 단어 수, 그다음에 바퀴벌레 33,000. 네네. 네. 그리고 뭐 문법 이런 거였는데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좀 회화 위주, 뭐 실용적인 언어 위주.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문법에 대한 중요성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네. 지금 이제 영문법에 좀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아마 김성윤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문법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세대는 더 그랬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영어 공부하면은 곧바로 영문법 공부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영문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어 교육 추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영어 언어 형태 위주의 학습이 이제 세계적인 언어 교육의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지난 한 2, 30년간 그 영어 교육의 추세가 그런 언어 형태 위주에서 의사소통 함양 위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문법보다는 자기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언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교육 과정도 이제 크게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문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수능 시험에서, 영어 시험에서 문법이 문항이 출제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전히 이제 문법은 이제 중요한 그 언어의 그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법은 그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대신 이제 지금부터 봐드릴 텐데요.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것이 왜 처음에 해외 이민 가신 분들은 영어 문법 몰라도 단어 몇 개면 일단 대화가 가능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거나 영어 회화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어 문법의 중요성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을 많이 만나냐면 요새 또 특히 조기유학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잘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이나 또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영어 교육을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 좀 고급스러운 영문을 읽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보면 이제 그때 어릴 때 문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문제점이 이제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수식 관계라든지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소한 왜곡이 정보의 오류니까 사실상 좀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누구나 다 공을 주면 축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정확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법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야구와는 다른 축구의 법칙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국어를 훌륭하게 잘하고 불어를 잘한다고 해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영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법일 텐데 그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할 때 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선생님이 정말 축구를 비유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시네요. 네네. 자, 또 우리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또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55615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아이와 또 어머니와 또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가 문법을 너무 힘들어해요. 독해와 듣기는 잘하는데 문법은 외우는 거라 생각하는지 도통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장도 자기가 여태 써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하시는데요. 정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 영문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은 문법을 정말 딱딱하게 생각해서 또 문법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이라는 이름부터가 벌써 어린 학생들은 특히나 법이 들어가니까 하기 싫고 너무 딱딱하고 그렇죠. 게다가 또 외워라 하고 막 시험도 외워서 보니까 더 하기 싫고 저도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국어 문법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 보는 것도 막 좀 딱딱하다 느껴지니까 재미가 없고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이 자녀들한테 문법이 아니라 영어에서 가장 필요한 법칙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구처럼요. 너 축구하려면 축구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게임하려면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건 영어의 룰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외워와라 해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자기 구미에 담기는 이제 편집된 교재가 있을 거예요. 같이 서점에 가셔서 대형 서점에 가서 문법책만 잔뜩 이렇게 모여 있는 코너에 가셔서 네 마음대로 한번 골라보라고. 어차피 다 좋은 책들이고요. 사실상 베스트셀러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보라고 한 다음에 그 책을 가져다가 동화책 읽는 것처럼요. 꼭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큰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그래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재밌게 읽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런 의미로 쓰였던 거구나. 이미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영어에 취득하는 그 방법 때문에 웬만하면 투부정사 그냥 무리 없이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문법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접근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학생 입장에선 놀이처럼 영어를 생각하다 갑자기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면서 술술 넘겨가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